앞선 두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충남 내포 신도시는 과잉 공급의 후유증을 크게 앓고 있는 반면에 대전 도안 지역은 청약열기가 그나마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광역시 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포 신도시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쪽에도 뭐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예. 내포 신도시 미분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수요 없는 공급이 계속되면서 뭐 공실은 계속 늘고 있고요. 지금 뭐 가격 폭락했다고 박병준 기자가 짚어줬는데, 자, 내포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요. 내포 신도시가 처음에 시작한 2012년도에 네. 약 그때만 해도 한 500명 정도 인구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 인구가 약 4만 명 정도 됐는데 네. 당초에 예상했던 게 약 1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렇죠. 아직도 약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이유는 보면 네. 어떤 그 정주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부족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재고등학교랄지 종합병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네. 좀 유치가 되려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고 네. 또 그러려면 자체적으로만 갈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 홍성이나 예산이나 이런 원도심에서 오히려 그쪽으로 인구가 유입이 네. 되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원도심의 슬럼화 현상이 좀 심하고 네. 그래서 어떤 그 내포 신도시가 활성화되려면 네, 네. 어떤 중앙 정부의 어떤 적극적 지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관 유치랄지 아니면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지 않으면 네, 네. 자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0년도인가에 혁신도시 지정이 됐을 때 내포가 굉장히 들썩였는데 그래서 공급이 늘어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은 어렵다. 지금은만 상황 가지고는 내포 네. 신도시가 활성화된다는 건 한계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네. 어떤 정부의 어떤 기관의 어떤 유치랄지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네, 한계가 네.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대전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전에서도 올해 마지막 아파트 분양이 있었습니다. 두 곳이 뭐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상반된 청약 결과가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올해 대전에서만 해도 10,000세대 이상이 공급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서구나 유성구에서는 그나마 선전을 했지만 네, 네. 동구나들지 중구랄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요. 서구에서도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양극화, 또 네, 지방에서도 대전에서도 어떤 동구와 또 서구와 유성구의 어떤 네, 양극화 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지금 최근에 지금 분양한 네. 유성에서 그나마 선전을 했는데 도안 말씀하시는 네, 도안에서 거죠? 선전을 네, 네. 지금 했죠. 두 개 선전을 했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1단지, 2단지 이제 어떤 그 청약 발표율이 틀리기 때문에 네. 이중 청약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인 청약률 경쟁률은 그것보다 반 정도로 낮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계약률에서는 낮아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도안도 허수를 좀 걷어내고 보면 반 정도를 보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1단지, 2단지 중복 청약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약간의 좀 허수가 있다. 그나마 그래도 네.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신규 분양은 가격보다 약 1억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어떤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네. 그나마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봄부터 이제 뭐 강남을 시작으로 뭐 서울에서 좀 부동산 훈풍이 분다. 그래서 그 훈풍이 지방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서울의 일부 네. 극한된 지역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대전에서도 추석 전후에는 약간의 거래량 좀 늘어나고 또 네. 가격도 약간 좀 상승하는 그런 영향을 좀 보였지만 네. 그 이유는 지금 거래량의 어떤 절벽 또 그다음에 네. 가격도 또 하락세로 지금 반전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첫째는 거래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서구 내에서도 지금 보면 네. 일정 부분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만 좀 상승하고 네. 오히려 지금 분양된 곳에서도 일부에서는 지금 오피스텔이랄지 주상복합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지역에서도 단지별로 양극화가 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회장님 느끼시기엔 추석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좀 변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9월 달부터 어떤 DSR 2단계가 적용이 된 게 큰 네.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네. 내년에 이제 7월 달부터 DSR 3단계가 적용된다 보면 네. 지금보다도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달 말에 금리 인하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어떤 부동산 시장에 좀 불쏘시개 역할을 할 거라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저 네. 역시도 그 영향이 좀 부동산에 좀 흥풍을 좀 불기를 기대하지만 네, 네. 반면에 이제 금리가 조금 인하된다 하더라도 네, 네. 대출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대출 금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가 그렇죠. 또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 지역 전망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이제 뭐 일각에서는 지역 내 미분양이 뭐 좀 해소가 되고 하면 이제 분양시장 회복 조짐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예. 자, 대전 분양시장 그리고 분양시장이 이제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분명히 주잖아요. 그래서 예. 내년도 전망을 좀 어려우시겠지만 전망을 한번 해주신다면. 매우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 지금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봤을 때 어떤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어떤 분양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네,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내년에 3단계 DSR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네. 또 지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전세 피해나 전세 사기가 지금 만연하게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해소가 안 됐죠. 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임대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임대인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유성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네.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네. 임대인들이 지금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매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그 채무가 승계가 돼야 되는데 채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규 임차인도 들어오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신규 아파트 관심 지역이 있는 에서만 네. 좀 활성화될 것 같고요. 나머지 상가주택이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가 보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예, 예. 거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